수업을 날래날래 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거든. 일단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 일단은 수열 배웠지. 그 수열의 이제 극한을 다루는 건데 우리 수 2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던 거 맞지? 잘 봐.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항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수열에서 두 번째 항 있고 자 세 번째 항 있고 이렇게 가. 얘가 근데 n번째 항까지만 배웠던 거 맞아 아니야? 그치? 수열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고 하는 애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자 n이라고 하는 애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수열의 값을 그럼 n번째에서 계속 어떻게 가? an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수열의 값을 계속 보냈을 때 얘가 어디 값에? 특정한 값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 수열이 뭐 한다고 하는 거야? 수렴한다고 한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도 어떻게 했어? 함수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 수렴한다고 얘기했던 거 맞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수열은 a n번째 항인데 그 n번째 항을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알겠지?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수열이 어떤 특정한 값, 얘가 특정한 값이야. 이 특정한 값으로 도달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얘가 특정한 값이야.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누구를 an이라고 하는 애를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어떤 특정한 값 알파에 수렴하면 어떤 특정한 값 알파로 점점점 도달하면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산으로 표현을 해줄게. 자, 산으로 표현하면은 자 여기 별표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별표가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얘가 세 번째 항이야.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해? 별표에 도달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특정한 값에 도달하는 거 말고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발산이라 그래. 반대로. 자, 발산이라는 걸 하기 전에 여기서 이런 것도 좀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런 것도 좀 가능해. 잘 봐. 자, 첫 번째 항도 1이야. 자,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볼게. 자, 첫 번째 항도 1이야. 두 번째 항도 1이야. 세 번째 항도 1이고 네 번째 항도 1이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얘가 잘 봐.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고 두 번째 항의 값도 1이고 세 번째 항의 값도 1이고 네 번째 항의 값도 1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에는 어떤 값으로 도달할까? 1로 도달하는 거 맞아 아니야? 봐봐. 얘는 첫 번째 항도 1이었어. 두 번째 항도 1이었어. 세 번째 항도 1, 네 번째 항도 1이야. 이해가 됐지? 그럼 얘는 값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얘를 an이라고 하는 애도 당연히 얼마겠어? 1 나오는 거 맞지?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도 그 값은 반드시 어디로 수렴할까? 1로 수렴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어떤 이 an 값이 상수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라고 하는 애는 c는 상수야. 상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누구만 나온다? 상수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자 어떻게 자세하게 보여줄 거냐면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애가 있거든.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예를 보여줄 거냐면 자 그래프도 그려서 보여줄게요. 어떻게 된 건지. 자 수열 an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 자 an이라고 하는 애가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가서 a n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n 플러스 1분의 얼마라고 돼 있어? n이라고 돼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자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발산은 우리가 정의를 안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는지만 볼 거야. 알겠지? 발사는 요거 다음에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첫 번째 항의 값이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자, 그럼 볼게.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볼 테니까 봐봐.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우리 함수에 극한했던 거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돼. 가장 쉬워. 자, 일단은 첫 번째 항일 때 그때 값이 얼마였어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대충 한 이 정도에 좀 넣을까? 자, 2분의 1이야. 자, 두 번째 항의 값을 딱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3분의 2 나온 거 맞지? 자, 3분의 2야. 그냥 여기다 찍을게. 귀찮으니까.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세 번째 항을 썼더니 얼마가 나왔어? 4분의 얼마 나왔어? 3 나온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항번호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자, 무한대로 보낼 건데 우리 유리함수 배웠으니까 요거 바꿔보자.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되셨어? 자, 그럼 얘는 y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예요? 1 되는 거 맞죠? 그럼 점근선의 좌표가 아이고 마이너스 1, 얼마야? 1인 거 맞지? 그럼 잘 봐. 어차피 마이너스 1은 필요가 없어. 쌤 왜요? 라고 하면은 요거 차이만 정확히 보시면 돼.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요 항번호가 실수 범위였었어. 이해가 됐어? 실수 범위에서까지 x 값이었잖아. 자연수 값이 아니라. 근데 수열의 극한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만 될까? 자연수까지만 돼.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너스 4번째 항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 값만 보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누구만 보면 되냐면 y의 점근선만 보면 돼. 근데 내가 아주 잘못 썼다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말을 안 했어? 얘가 지금 y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럼 2분의 1을 조금 내립시다. 자, 2분의 1을 조금 내려서 자, 이렇게 된 거 맞죠? 자, 그럼 3분의 2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 어쩌고 저쩌고 가고 a n 번째 항이라는 거는 뭐 대충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애를 무한대로 보내면 y 값은 점점점 어디로 갈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x 값을 무한대로 보냈던 거 맞지? 그때 우리가 목표자 하고 했던 거 y 값이 주인공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똑같아. 얘도 n이라고 하는 애를 딱 무한대로 보냈어. 그때의 이 수열이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거든? 원래 이 수열 값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보기 편하라고 일단 이렇게 넣은 거고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은 1, 2, 3, 4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렇게 가서 얘가 n번째 항일 때 얘가 첫 번째 항의 값, 두 번째 항의 값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y 값은 누굴 향해 가고 있어? 점점점 1로 향해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 n번째 항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n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만 되냐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말고 하나 더 돼. 자,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자, 요 경우도 봅시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떤 얘냐면 그 밑에 있는 얘 보면 자, n분의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마이너스 1 자,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얼마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4분의 1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자, 이 수열이 수렴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 수렴하려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목표 지점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바로 뒤에 배우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낼 테니까 하나 보여줄게. 얘는
니네가 눈이 보기 편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여기다가 하나 보여줄게. 자 요렇게 y축. 자 얘가 x축이야. x축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뭐 n축이라고 놓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연수값만 쓸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의 값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냥 1이라고 놓을게. 그럼 첫 번째 항의 값이 얼마예요? 그냥 이건 첫 번째 항이라고 놓을까? 첫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렇게 났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자. 됐지? 자 두 번째 항의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1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표시할게. 귀찮으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항의 값은 자 세 번째 항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대충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됐지? 자 네 번째 항의 값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4분의 1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 자 y 값만 볼 거야. 내가 그래프만 이을 테니까 봐봐. 자연수라서 원래 그래프를 이으면 안 되는데 실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게 뭐 했어? 이어도 상관없었지. 근데 원래 자연수에서는 띄엄띄엄 있는 건데 보기 편하라고 한번 내가 이어볼 테니까 봐봐. 자 얘를 마이너스 1이었어 처음엔. 두 번째 항일 때는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자 세 번째 항일 때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자 네 번째 항일 때는 얼마였어? 4분의 1이었던 거 맞지? 그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된다? 얘가 어디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지? 목표 지점이 어디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y 값들이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을까? 관찰해봐. 자 y 값들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얘가 계속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y 값들은 점점점 어디로 도달하고 있게? 그렇지. 0을 향해 도달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얘가 a n번째항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일반항이잖아.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지금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 쉽지 않니? 그러니까 AN번째야. 우리 등비 수열에서 등차 등비에서 했던 거 있지. AN을 구해보고 관찰해서 얘가 목표 지점으로 이렇게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수렴하는 상태야. 지금까지 배운 거는 수열의 극한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냐면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 자, 수렴하는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거를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자 한 가지 더 있어. 쌤 그러면 목표 지점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 영어로 말하면 ing 중이라고 할까? 끝이 없는 거 알겠죠? 현재 진행형 같은 느낌.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발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봐봐. 아주 쉬워. 여기 좀 지울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발산을 잠깐 볼게요. 자 발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 말 그대로 양수 쪽으로 계속한다. 그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진동이라는 거는 니네가 생각했을 때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호 먼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요. 자 리미트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없이 어디로 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자, 양의 무한대는 어떻게 양의 무한대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AN이라고 하는 애가 1, 2, 3, 4. 자,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일반항은 AN인 거 맞아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왜요 쌤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줄게. 함수에 극한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나타내도 상관없어. 자, 1일 때 얼마 맞아요? 1. 2일 때 2 같고 3일 때 3 갖는 거 맞죠? 자, 그럼 A n번째까지만 가볼게. 자,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었어. 두 번째 항의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 맞아요? 세 번째 항의 값이 얼마야? 3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계속 지금 값이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그때 y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특정한 값으로 도달해 아니면 천장을 뚫고 올라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죠? 그럼 특정한 값에 도달하는 목표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누구를? 이 n이라고 하는 애를 그랬을 때 당연히 얘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 근데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얘를 양의 무한대로 뭐 하는 상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숫자가 계속 커지지. n을 무한대로 계속 보내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에는 얘가 끝없이 가니까 당연히 도달하는 목표치가 없으니까 아 얘는 지금 뭐 어떤 상태다? 무한대로 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말을 안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점점점 뭐 하는 상태일까? 커지는 상태야. 알겠지? 목표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 함수의 극한이랑 계속 가다 보면은 목표치가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점점 다가가는 목표치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목표치가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도 똑같으니까 얘는 생략할 거고 진동만 보여줄게. 알겠지? 자, 진동이 약간 조금 관찰을 잘 해줘야 돼. 자, 진동이라고 하는 게 거기 필시 예제로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밑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자, 진동은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수열 AN이라고 볼게. 거기 CN이라고 놨는데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자, 마이너스 2에 n제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열은 진동을 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잘 관찰해봐. 11페이지랑 10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거 보여? 지그재그로 된 그래프 보이지? 하나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봐봐. 그냥 그림으로 나타낼 테니까. 자, 하나는 어떤 x축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의 값이 여기였다가 두 번째 항의 값이 여기였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였던 거 맞아 아니야? 이해됐지? 그때 y축에 있는 y값은 어디로 향해 다가갔죠? 0을 향해 다가간 거 맞지?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리에서 좀 배우잖아. 진폭이라고 하지. 그 진폭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볼게요. 잘 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잘 찾아야 돼. 자, 얘도 이렇게 놔볼게. 자, 이렇게 놔보면은 첫 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라 그랬지. 자,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다 찍어볼게. 괜찮아? 자, 우리는 그때 관찰해야 되는 게 뭘 관찰해야 되냐면 항상 대응되는 값을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원래 여기다 y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함수에 대응된다고 생각하고 볼게. 자,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봐봐. 자, 두 번째 항이야. 자, 두 번째 항의 값은 얼마야? 자, 마이너스 2가 여기면 2가 여기니까 4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높게 그렸다. 좀 낮추자. 왜냐면 마이너스 8까지 못 갈 것 같아. 자, 4는 여기에요. 자, 4는 이렇게 되겠지. 자, 세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훨씬 커져서 여기 오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럼 네 번째 항의 값은 당연히 더 커지는 거 맞죠? 16이니까 훨씬 올라가는 거 맞아 아니야? 자, 그래프를 이어볼 테니까 봐봐. 자, 그래프를 이었을 때 항상 봐야 되는 거는
목표치가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수렴하는 걸 어디서 관찰한다? y값에서 관찰해야 돼. 알겠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요. 얘가 처음엔 여기였는데 더 커졌어. 이렇게 가. 더 커졌어. 그럼 지금 y값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도달하고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진동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쌤, 얘는 그러면 진동이긴 한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n값에 따라 틀려.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동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잠깐 기초 개념 정의 설명만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수열의 극한에는 크게 뭐랑 뭐가 있다? 수렴과 발산이 있다라고 했어. 알겠지? 다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수열에 대응되는 값이 있을 거다. 그치? 있다고 하는데 걔를 n을 뭐 한다는 거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특정한 값에 수렴을 하면, 특정한 값에 점점점 다가가면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특정한 값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발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이 있었어. 자, 양의 무한대는 당연히 양수적으로 한없이 계속 커지는 걸 양의 무한대라고 했고, 음의 무한대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지. 음수적으로 계속 뭐 할까? 커지는 상태라고 보면 돼. 자, 주의할 사항은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하면 되고, 자, 진동이라는 함수는 내가 그래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계속 한없이 뭐한 상태야? 도달하는 거 없이 계속 커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할 테니까 봐봐요. 자,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자, 팁으로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애가 알파로 뭐 하면? 수렴하면 알파 값으로 가면은 누구도 수렴할 수도 있냐면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애도 알파로 뭐 할까? 수렴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보다 하나 더 큰 애도 어디로 갈까? 당연히 알파로 수렴할 거야. 쌤 왜요? 라고 하는데 봐봐.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지. 수열을 어디까지만 배워? n번째 항까지만 배우다가 수학적 귀납법에서 n번째 다음에 몇 번째 항이 있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렇게까지만 배웠던 거 맞지? 근데 그 뒤로 원래 더 많은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깨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an번째 항이 있다고 볼게. 그럼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몇 번째 항도 있을까? 1번째 항도 있겠지. 그럼 생각하면 되게 쉬워. an이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어디로 도달해? 알파가 맞지? 알파로 도달하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도 몇 번째 항으로 도달한다? 알파로 도달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있는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기초 문제를 줬으니까.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만 일단 냅둬놓을게. 자, 여기다 냅두고 자, 1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뭘 구하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자, 일단은 머릿속에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했어?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일단 어떤 상태라고 봐도 될까?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값이 존재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니야. 실제로 파악해 봐야 되고, 다른 문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 하는 상태다? 수렴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1번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자 일단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거 맞지? 자 정리를 해줄 테니까 봐봐.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해줄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1. 두 번째 항은 얼마일까?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이거 우리 유리함수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낼 수 있지. 자 나타내 볼게. 자 유리함수로 나타내면은 원래 유리함수로 나타내면 보세요. 여기 x 값이 아니라 n 값인데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그리는 거야? x분의 1로 봐봐. 1사분면이랑 3사분면 그리는 거 맞지? 자 근데 얘는 자연수 값이니까 3사분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어디만 그릴까? 1사분면만 그리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 자 얘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건 이것만 보면 돼. 얘는 점근선이 어디지? 점근선이 0인 거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봐봐. x 함수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 얘는 점근선이 어디냐면 y는 0이라고 한 거니까 x축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이것만 보면 돼. 잘 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점점점 어디로 다가갈까? 점근선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y 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 맞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갔을 때 어디로 도달한다? 0으로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0의 값으로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 봐봐. 야 얘는 근데 글이나 많아 아닐까? 자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얘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생각만 해봐. n 플러스 1이지. n 값을 양의 실수 값을 계속 집어넣어봐. 얘는 그럼 값이 계속 뭐하고 있는 상태일까?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가 되셨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직 개념이 안 잡혔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팁을 줄게. 자 함수의 극한 안에 이거를 x로 사실 봐도 상관없는데 함수의 극한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수열의 극한이 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대응관계를 똑같이 봐도 사실 상관없어. 함수에 지금 우리가 뭘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설명만 하자면 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y 절편이 1인 이런 함수예요. y는 n 플러스 1이야. 근데 n 값을 계속 집어넣을 때마다 그때 y 값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따라서 그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수렴이 아니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괜찮죠? 자 3번은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니네가 직접 해보면 괜찮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n 값이 계속 커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n 값이 커지면 얘는 앞에 있는 값이 계속 커지니까 얘는 계속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가 됐어? 4번 같은 경우 자 4번은 보세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얘는 좀 지우고 자 4번을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4번이라고 하는 애는 리미트 내가 아까 승미한테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고 물어본 이유가 코사인 n파이를 알아야 돼. 삼각함수를 알아야 여기서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코사인 n파이죠.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얘도 당황해 할 필요 없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코사인 n에다가 얼마? 1을 집어넣어봐.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가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값이 마이너스 얼마 나온 거야? 1 나왔어. 2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360도니까 x축에 있는 값이 어디에 도달했을까? 어디? 승민아 어디?
이게 0이야? 1. 그치 1이지. 1에 도달하는 거 맞지? 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어떻게 알아요? 360도에서 한 바퀴 더 돌렸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치? 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맞지? 자 이런 경우 잘 봐요. 자 이러한 경우 지금 그래프를 이어봤는데 계속 반복만 하는 경우 있죠? 우리는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거야. 진동한다. 진동. 알겠지? 핸드폰 징 하는 거랑 똑같아. 이해됐어? 얘는 특정한 값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만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동. 진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셨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줄 테니까 봐봐요. 자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에 여기다가 팁을 줄 테니까 원래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조금 적어줄 테니까 봐봐요. 자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봐봐. 자 여기 좀 지우고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어떤 정리를 해줄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정리를 잠깐 해줄게요. 어떤 정리냐면 자 일단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자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 얘는 무조건 0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가 미친듯이 계속 커져. 분모가 미친듯이 계속 커지면 점점점 값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 여기 보니까 0. 0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프로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했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똑같다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복사 붙여넣기야. 얘가 예를 들어서 분모의 차수랑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넣는 게 좀 더 편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알겠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분모에 뭐로 나눠줄까? 최고차항의 개수로 분자 분모를 뭐 해준다? 나눠준다.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뭐 한다고? 분자 분모 나눠주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분모 분자 차수가 다를 때야. 세 가지가 있었잖아 정확하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봐봐 이렇게 보여줄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숫자로 보여줄게. 3n제곱 플러스 4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커지는 속도보다 여기 있는 애가 커지는 속도가 더 뭐할까? 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 머릿속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빨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n도 무한대꼴인 거 맞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분모 분자 차수가 뭐한 상태야? 같은 경우지. 그럴 때는 내가 뭐만 보라고 했지?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값이랑 같을까? 5랑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분의 뭐 n 자 요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이 경우에는 분모가 더 뭐한 경우야? 큰 경우지. 분이 작거다. 이런 경우는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월등히 커진 거 맞아 아니야? 자 분모가 월등히 커지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그 값은 전부 다 어디로 갈까?
0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자, 어떤 걸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원래 함수의 계산에서 수열의 극한의 계산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 땡겨서 설명한 거야.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세 가지. 분자가 더 큰 경우는 무한대로 끌려간다. 야, 줄다리기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줄다리기. 얘가 더 세. 그럼 얘 쪽으로 끌려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분자 차수 똑같아. 그러면 공평하니까 개수만 본다. 분자의 차수가 어때? 더 크면 얘는 0으로 뭐 한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셨죠? 얘는 이렇게 보면 되고 13페이지 봐봐요. 수열의 극한의 계산에서 제가 지금 먼저 설명을 한 건데 자 볼게. 자 여기 좀 지우고 원래 여기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잠깐 봐봐요.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마찬가지로 성질이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값 계산할 때 성질이 있었던 거 맞아 아니야?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요게 있어. 어떨 때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렴을 안 하고 발산인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좀 잘 알아보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애가 베타로 수렴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알겠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자 수렴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거 너무 쉬우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상수니까 상수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나가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얼마랑 같다? 알파랑 같으니까 C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졸라 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덧셈 뺄셈을 보자고. 자, 얘는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분배 법칙 싹 가능하죠? 자, 그죠? 자, 분배 법칙 가능하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파. 얘는?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자, 얘는 특별하게 시그마랑 다르게 모두 가능하다. 시그마랑 다르게 모두 성립한다 그랬지? 곱하기랑 모두 성립한다? 나누기도 분배 없이 가능하다. 시그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얘는 an 곱하기 bn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분배가 가능해서 알파보다 베타다 가능할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지?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가능하니까 알파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 괜찮죠? 이 정도는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게. 넘어가고 그럼 뒤에 그걸 볼까? 14페이지에 보면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 계산을 내가 지금 여기서 앞에서 땡겨서 설명을 했어. 여기 보세요. 전체적인 거는 땡겨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꼴 파악을 먼저 하라고 했던 거 맞아 아니야? 함수의 극한에서. 자,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 뭐가 더 나올까? 우리가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첫 번째 경우 유리수꼴 나오지. 자, 유리수가 나오면 보통 뭐 한다 그랬지? 야, 피타고라스 나오면 뭐해? 아씨, 답을 얘기했네.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해? 그렇지. 그럼 유리수 나오면 뭐 할까? 제곱. 창문형 뛰어내려줄래 제발? 아 유리수 나오고 무리수 유리수랜다. 무리수 나오면 미안. 유리수랜다. 무리수 나오면 뭐해? 그치. 유리화하는 거 맞지?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꼴이 이런 꼴 말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가 있는 경우는 뭐 하라 그랬지? 유리화? 그쵸? 자 루트가 없는 꼴은 뭐 하라 그랬죠?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했고 루트가 없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뭐 해주라 그랬어? 묶어요. 묶어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루트가 없는 경우는 최고차로 묶기. 자,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바로 가봅시다. 자, 지루하니까 잠깐 가봅시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3번, 4번, 5번에 제가 하나씩만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자, 한 번씩만 보여줄 테니까 자, 같이 해보고 추가적으로 14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잠깐 설명하고 끊을게요. 알겠죠? 자, 끊을 테니까 봅시다. 자, 일단은 3번에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뭐 이미 이제 척척 박사를 많이 쓸걸? 3번에서 알잖아, 그죠? bn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수렴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수렴하면은 계산하기 편한, 아니 뭐야, 덧셈 뺄셈 가능하다고 했고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고 했던 거 맞죠? 그 중에서 몇 번을 할 거냐면 뭐 2번 해볼까? 자,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pn이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얘 분배 가능한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처음이니까 딱 한 번만 써줄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처음 써봅니다. 알겠죠? 처음 써봐.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자, 그럼 얘는 어느 값으로 간다 그랬지? 8. 4니까 얘가 8 나오는 거 맞죠?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15.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 자, 앞으로는 이걸 생략할 거야. 알겠지? 바로바로 쓰세요. 그냥 눈알로 계산 가능하잖아. 요 계산하면 4, 8. 계산하면은 15. 이해되셨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얘는 가볍게 넘어가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4번. 자, 4번을 볼 테니까 봐봐요. 자, 4번에서 몇 번을 할까? 골라봐. 네. 4번에서 몇 번을 하는 게 낫겠어? 3번이요. 오케이. 3번 할 줄 알았어. 자, 승민이 눈 속에는 3번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지? 자, 3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4 플러스 n분의 3.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자, 머릿속에다 이거 기억하면 돼. 우쭈쭈 여기 봐봐. 내가 가장 강조한 게 있었어. 아까 좀 전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고 한 거 맞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제 좀 깨달아?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0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한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 싹 가능하다고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봐봐. 그럼 얘는 요렇게 가능? 가능? 예. 자, 상수는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상수.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4 그대로 있는 거야. 더하기 0.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괜찮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마이너스 2는 네. 그대로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 이해됐죠? 쌤,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거 전개해.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전개하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 알겠지? 꼴파악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5번에 얘는 몇 번을 해볼까? 몇 번? 3번 해봐. 자, 3번 해볼 테니까 봐봐요. 아니, 2번, 3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얼마? n이라고 돼 있는 거 맞죠? 자, 얘는 어떤 꼴이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어떤 꼴이지? 무한대 꼴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있었어.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것. 자, 루트가 있는 경우는 뭐 하라 그랬지? 그치,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유리화하면 돼.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오랜만에 정답 얘기했어. 알겠지? 와, 씨. 리미트. 맨날 항상 이상한 대답만 하다가 오랜만에 정답 얘기하네. 자, 얘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얼마야? n 요렇게 된 거 맞지? 분의 얼마 나올까? 1. 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또 미쳐가지고 이러면 안 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너 뒤지는 거야. 네. 알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5분의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었지.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원래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꼴이 있었냐면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거든. 자, 무한대분 아니 얘는 무한대꼴이 아니구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었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대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분자 분모를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나눠줘야 된다고 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원래 계산은 그렇게 해야 됐어. 잘 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안의 개수가 얼마일까? 1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n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자, 얘도 n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자, 루트 안은 n으로 나눠주면 루트 바깥에는 얼마로 나눠줘야 될까? n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됐지? 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낼 테니까 잘 봐.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빨려갈까? 나머지 1인 거 맞지? 근데 얘는 어디로 빨려 들어갈까? 0인 거 맞지? 그럼 정답은 얼마 나와? 0이야. 이렇게 알면 되고, 아까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간다? 0. 이게 맞아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네 0. 요것도 괜찮긴 해. 괜찮긴 하다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요렇게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왜 뭐가 문제야? 어디 잘못됐나? 잘못된 거 없어. 얘는 그래서 요 상태를 보면은 계산을 하면은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3번도 같이 볼게요. 3번도 함수의 극한에서는 달랐어. 근데 얘는 지금 봐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은 여긴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그렇지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 플러스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사실 꼴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긴 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하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로 뭐 하라 그랬죠? 묶어주면 돼. 알겠지? 나눠주는 것보다. 그럼 n세제곱으로 묶어줄 테니까 봐봐. 자, n세제곱으로 묶고 나면은 승민아 여기는 n세제곱분이 얼마일까? 3이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얼마예요? 이거죠.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자, 곱하기.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요거 분배 없이 가능하다고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예? 무한대로 가고 있지. 무한대 곱하기. 천천히 해. n이 커지니까 계속 커지잖아. 그치? 자, 요거 하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요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살짝 뺐다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 맞겠죠? 여기 물론 부호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부호 결정은 받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기초적으로 연습했지만 문제를 우리가 함수에서 극한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꼴파음만 봐도 돼. 여기 봐봐. 얘가 커지는 속도보다 얘가 커지는 속도가 월등히 뭐 할까? 빠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만 봐도 마이너스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 14페이지 한번 보실까? 14페이지. 야, 요 정도는 이제 이해하지 않나? 그죠? 자, 14페이지 간단하게 볼 테니까 보고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자고.
자, 일단은 잠깐 얘기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자, 무한대 더하기 빼기 상수야. 자, 무한대 더하기 빼기 상수는 당연히 뭘까? 무한대야. 얘가 무한히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살짝 빼거나 더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자, 얘는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뒤져야 돼. 알겠지? 왜?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가고 있는 애인데 내가 얘를 뺄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계속 커지는데 잠깐 이리 와봐 내가 뺄게 하고 얘를 잡는 순간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몰라요.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떤 a 곱하기 무한대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주의사항으로 조금 나온 거고요. 그 외에는 전혀 문제에 지장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니네가 궁금했던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무한대는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잠깐 끊고